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쉽고 빠르게 자막 넣기라는 제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자막들을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제작할 수 있는 최적화된 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포토샵입니다. 포토샵을 우리가 지난 시간 다운받고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토샵을 사용할 때 팁을 위해서 포토샵 공식 홈페이지인 adobe.com/kr로 접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포토샵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은요, 포토샵 한글판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도비 포토샵 CC 버전으로, 최신 버전으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 최신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포토샵으로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체험 버전 일자가 30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 되면서 7일 제한을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게 쓸 수밖에 없게 되었죠. 7일. 그래서 7일 제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후에는 더 사용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월별이나 연별로 결제해야 되는 시스템을 포토샵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점이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포토샵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포토샵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혼자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른 책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지만요. 이 포토샵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모르겠는 기능이나 툴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예제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상세한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adobe.com/kr로 들어가면 어도비 공식 한글판 홈페이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포토샵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포토샵을 지금 10년 넘게 다루어 오고 있지만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또 새로운 버전에 대한 기능이 모르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 중에서는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또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저는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홈페이지가 사실 가장 정확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용자 커뮤니티도 좋고 뭐 책도 좋은데 다들 어디 자기가 이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서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실제로 이 포토샵을 개발한 개발자들 어도비 국제 팀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기서 가장 쉽게 유용한 정확한 팁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바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이 마치 메신저처럼 나타나게 되면서 여기에 등록을 해야 어도비 아이디 계정이 있어야 여기에 등록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 사용하실 포토샵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정상적으로 포토샵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실 수 있고요. 삭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부분을 다뤘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짚고 이제 실제로 화면으로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설치하면 어떤 화면이 나타나죠?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토샵을 다운받으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현재 포토샵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타나고 다운로드와 설치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반드시 필요하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로그인을 하여서 필요한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이렇게 설치하고 진행하여 사용하는 과정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CS 버전일 때는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PC에 설치를 하고 따로 온라인에 로그인하는 따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셔도 됐지만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반드시 이 메신저처럼 생긴 창을 띄워 작업을 하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제 설치하시게 될 겁니다. 설치하시게 되면 포토샵의 환경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A 영역은 도구 패널, 툴바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B 영역이 작업 내역 패널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색상 패널, D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패널, E는 레이어 패널. 이와 같이 우측은 패널로, 좌측은 도구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널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작업할 때마다 용도에 맞게 해당 패널을 꺼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사용하는 패널이 있는데 그 패널들에 대해서는 각각 명칭이 또한 나타나 있고 메뉴 중에 윈도우 메뉴, 창 메뉴에서 언제든지 꺼내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포토샵을 학습하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맨 위에 응용 프로그램 모음에는 작업 영역 변환기, 그리고 기타 응용 프로그램 컨트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구 패널에는 이미지, 아트웍, 페이지 요소 등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관련 도구는 그룹화되어 나타납니다. 옵션바 제어 패널에는 현재 선택된 도구의 옵션이 표시되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선택 툴을 작업 중이라면 옵션바 제어 패널에는 현재 선택된 선택 도구에 대한 옵션들이 표시된다는 거죠. 또 문서창에는 작업 중인 파일이 표시됩니다. 문서창은 여러 개의 2개 이상의 문서가 있을 경우 탭으로 구분되어서 이 문서 저 문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그룹화되거나 고정될 수 있습니다. 또 패널을 사용해서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패널은 그룹화할 수 있고요. 또 도킹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성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밝기에 대해서 또 배경 색상 테마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해서 색상 테마 중 하나를 교환처럼 보여줄 수 있는데 검정, 진한 회색, 중간 회색, 밝은 회색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여 여러분만의 포토샵 환경을 만들고 작업하실 수 있는데요. 편집 메뉴의 환경 설정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 테마를 선택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또한 패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포토샵 사용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어떤 용도에 따라서 패널 모음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드로잉을 전문으로 포토샵 작업을 하시고 싶다면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게 되는 패널들을 모아 놓으실 수 있고, 만약에 사진 편집을 주로 하신다면 사진 편집에 대한 주요 패널들은 따로 또 모아 놓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 패널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구, 그리고 제어 패널 등 모든 패널을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탭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탭키를 눌러주시면 전체 모든 메뉴, 도구 모음이 사라지고 화면만 나타나서 크게 화면을 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패널의 옵션을 표시하려면 패널 오른쪽 위에 있는 패널 메뉴 아이콘을 클릭하여 상세 메뉴를 열 수 있습니다. 또 도구 패널을 다시 구성할 수 있고요. 또 재배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패널 고정과 고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도킹은 함께 표시되는 패널 또는 패널 그룹 모음으로 일반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킹 내외로 패널을 이동하여서 고정시키거나 고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패널을 고정시키려면 해당 탭을 도크 내 위쪽 아래쪽 또는 다른 패널 사이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패널 그룹을 고정시키려면 해당 제목 표시줄을 도크로 드래그합니다. 패널이 도킹의 전체 영역에 채워지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요. 도킹의 아래쪽 가장자리가 작업 영역의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드래그하면 됩니다. 또 패널을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인 밝은 파란색 노트키 영역이 나타납니다. 노트키 영역이 아닌 곳으로 패널을 드래그하면 패널이 작업 영역에서 부동 상태로 표시됩니다. 패널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면 도킹도 제거됩니다. 또 패널 아이콘의 확장과 축소를 할 수 있는데 패널을 아이콘으로 축소해서 작업 영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패널은 기본 작업 영역에서 아이콘으로 축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보았던 공식 홈페이지죠. 이 중에서 우리는 무료 체험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르면 7일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개인이시라면 개인 가격으로, 기업이시라면 기업 가격으로, 학생 및 교사라면 그 등록된 학교나 교사 그 아이디 넘버를 통해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서 포토샵을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죠. 상단 탭에서 제품 더보기를 누르시면 포토샵과 관련된 다른 도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토샵과 가장 긴밀한 툴이라고 하면 라이트룸이라고 하는 디지털 사진 처리 및 편집,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가 보았던 포토샵 페이지 같이 상세 상품 페이지, 상세 제품 페이지로 넘어가 학습, 또 새로운 기능, 지금 시작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로 얻을 수 있고, 기타 그래픽 도구인 일러스트레이트, 인디자인,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프리미어 동영상,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등등을 다 여기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포토샵을 다운받기 위한 무료 시험 버전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시험 버전 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현재 포토샵 다운로드 중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받게 됩니다. 포토샵 제품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기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 앱인데요. 하단에 어떤 메시지가 뜬다면 그래서 계속을 눌러주시고 밑에 포토샵 셋업.exe를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열기나 폴더 열기와 같은 작업을 추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이 바로 실행되어 열리고 로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첫 화면에서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어도비 아이디가 없으신 분이라면 이 과정에서 반드시 어도비 아이디를 만들고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어도비 제품군을 사용하실 때도 반드시 어도비 아이디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창을 통해서 하단에 있는 어도비 아이디 얻기를 클릭하여서 바로 이 창에서 회원 가입을 간단히 해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성, 이름, 이메일 주소와 암호, 그리고 현재 있는 국가만 등록하시면 바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른 정보를 넣을 필요 없이 성, 이름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면 되고, 앞으로 로그인 하실 때 아이디는 이 넣으신 이메일 주소가 바로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메일 주소와 암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로그인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아이디 주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멤버십으로 어도비 아이디 멤버십으로 등록하시면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도 바로 로그인을 해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포토샵을 다운받는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단계를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어도비 아이디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다운받고 로그인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토샵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시작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간단한 디자인 만들기 따라해보기를 클릭하면 포토샵 홈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런 튜토리얼로 넘어가서 웹페이지에서 실제로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페이지로, 기초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밖에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작업 그리고 학습 페이지로 넘어가 최근 파일을 볼 수 있게 되고, 학습 페이지를 보면 포토샵 학습에 관련된 메뉴들만 따로 모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작업 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좌측에서 새로 만들기와 열기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파일 뉴 창, 새로 만들기 문서 창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크게 달라진 점인데요. 문서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최근 항목, 포맷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사이즈가 있다면 이와 같이 최근 항목에 등록해 놓고 문서 사전 설정을 통해서 빠르게 설정하여 작업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새롭게 빈 문서를 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상단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선택하면 기본 포토샵 크기, 그리고 풍경 3 곱하기 2인치로 일반적으로 사진이 출력되는 그 규격화된 문서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쇄. 여러분들이 인쇄물을 만드실 거라면 상단에서 인쇄를 눌러서 편지지, 공문서, 그 밖에 A4, A3, B5 등 인쇄용에서 주로 사용되는 규격화된 문서를 선택하여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아트 및 일러스트레이션을 결과물로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서 사용되는 역시 공용 규격을 화면에서 보고 골라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엽서를 제작할 거다 라고 한다면 엽서를 클릭하여 4, 6인치 해상도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동으로 알아서 맞췄어야 됐다면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진 규격에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컬러로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편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웹과 모바일 영화 및 비디오를 모두 다 포토샵에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웹용 이미지를 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웹에 관련된 사이즈와 해상도를 토대로 하여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웹용, 맥북 프로용, 아이맥용 등 다양한 화면이 있고요. 또 모바일을 클릭하게 되면 모바일용의 다양한 규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폰부터 아이콘, 그리고 레거시, 아이패드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영화 및 비디오를 누르면 영화와 비디오에서 주로 사용하는 사이즈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모바일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중에서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를 한번 골라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폰 5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아이폰 5에 맞는 규격, 가로, 세로 사이즈가 자동으로 잡히죠. 만약에 앱 디자인이나 그 모바일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그 기계에 대한 사이즈를 조사해서 넣을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클릭만 함으로써 원하는 사이즈를 바로바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아주 편하죠. 또한 편집 메뉴에
들어가서 편집 메뉴의 하단에 나타나 있는 환경 설정 일반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포토샵에 대한 모든 환경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K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모양의 색상 테마가 보이시죠? 이 색상 테마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회색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정색을 원하시면 검정색을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모든 창이 검정색 인터페이스로 바뀌는 게 바로 보이시죠? 또는 세 번째 회색, 밝은 회색이 필요하다. 밝은 회색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가 또 다 바뀝니다. 또 완전히 밝은 흰색이 필요하다.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가 바뀌는데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원하시는 모양, 테마를 선택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저는 색상 테마를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이 명도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여지는 다양한 모양들에 대해서 바로 여기에 환경 설정에서 작업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언어는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글꼴 크기는 중간인데 매우 작음으로 설정하거나 큼으로 설정하거나 이렇게 나중에 변경해서 다음에 포토샵을 시작해서 변경 내용이 적용되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작업 영역에 대한 것이나 또는 도구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환경 설정들을 전부 이 부분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 부분만 살짝 변경을 하고 원하시는 부분 변경하셨다면 확인을 눌러 끄고 바로 작업을 하면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을 설치 실행하고 또 새롭게 변화된 새 문서 만들기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